안녕하세요, 뻘정무소의 뻘짓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얼마 전에 인텔이 아키텍처 데이를 연다고 말씀드렸죠. 테크 뉴스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님 구글 플레이에 뻘짓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더 좋습니다. NDA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풀리자마자 발빠르게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글로만은 전하지 못하는 정보와 글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쉽게 영상으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버 얘기나 모바일 얘기는 빼고 컴퓨터용만 얘기해보죠. 제가 인텔 아키텍처 데이에 인텔이 사용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자, 먼저 인텔이 CPU 로드맵입니다. 밑줄은 모바일용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렵죠? 아나드 택이 쉽게 표로 정리해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2019년에 출시될 CPU는 써니코브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내부 코드명입니다. 실제 출시될 때는 아이스레이크 이런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는 인텔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써니코브는 10나노 공정으로 2019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싱글 스레드 성능 향상 및 새로운 구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AVX 512를 지원하며 추후 설명할 인텔이 새로운 세대의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써니코브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계속할게요. 자, 그 다음 세대인 윌로우 코브는 2020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인텔은 캐시 재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L1, L2 캐시를 용량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외에 추가 보안을 업데이트해서 사이드 채널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대인 골든커브는 2021년에 출시될 것이며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쩌면 7나노로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골든커브는 싱글 스레드 성능 향상 및 AI 성능 향상, 5G 네트워크를 추가한 CPU입니다. 추가적인 다른 보안 업데이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반 목적 성능이고 두 번째는 특수 목적 성능입니다. 일반 목적 성능은 IPC나 클럭이 향상을 뜻하고 특수 목적 작업은 특정한 작업에서 사용되는 전용 IP 같은 거를 이용해서 추가 가속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에서 인텔이 퀵싱크 가속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 써니코브는 일반 목적 성능이랑 특수 목적 성능 둘 다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텔은 또 백엔드를 조금 공개했는데요. 우선 기존 대비 L1 캐시가 1.5배 늘었습니다. 기존 32KB에서 48KB로 올라갔는데요. 덕분에 데이터 캐시 미스가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L2 캐시도 증가를 했고요. 일단 캐시가 늘어나면 CPU와 램이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좋은 겁니다. 이외에도 벡터, SHA와 같은 다양한 기반이 새로운 명령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도입돼서 써니코브부터는 스펙터 버전 1뿐만 아니라 스펙터 버전 2까지도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멜트다운은 아직이지만요. 이외에도 어떤 실행 체계나 백엔드의 구조 같은 다양한 것들이 공개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영상 설명이 뻘짓연구소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엔지니어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백엔드 변화는 지난 2006년 AMD에 밀렸던 인텔이 코어2 듀오가 나오면서 다시금 AMD를 넘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하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스카이레이크, 커피레이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냐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로만 따지면 기존보다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을 거긴 한데 이거는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내장 그래픽을 보도록 하죠. 자, 인텔은 이번 내장 그래픽에 한해서 엄청나게 힘을 쏘아부는 듯 합니다. 자세한 성능은 잠시 뒤에 보시고요. 이 중심에는 사실 전 AMD 라디온 그룹 수장인 라자 코두리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인텔로 이직했는데요. 이번 인텔 내장 그래픽 세션은 라자 코두리가 발표했고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2015년 인텔은 젠 9 그래픽이 탑재된 스카이레이크 CPU를 출시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이상하게 젠 11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젠 10이 탑재될 예정이었던 캐논 레이크가 제 시기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젠 11이 젠 10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인텔이 제공한 로드맵에 따르면 이 젠 11 내장 그래픽은 10나노 써니코브와 함께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내장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젠 11은 전원 효율성과 퍼포먼스에 중점을 뒀고 더 나은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자, 여기서 성능이 나오는데요. 인텔 주장으로는 FP32 기준 1테라플롭스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연산이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GT1030이 0.95TFLOPS 정도, 레이븐리지 2200G에 내장된 베가 8이 1.1TFLOPS 정도 됩니다. 2400G에 내장된 베가 11은 1.7TFLOPS 정도 되죠. 즉 인텔 10세대 아이스 레이크의 내장 그래픽은 AMD 레이븐리지 2200G급의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론을 하나 해보죠. 과연 정확한 성능은 얼마일까요? 1TFLOPS 플러스인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1에서 1.5 사이일 것 같습니다. 1.5가 넘었으면 1.5 플러스라고 했겠죠. 이게 킹리적 가심 아닙니까? 뭐 어쨌든 정말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에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AMD 프리싱크입니다. 즉 인텔은 내장 그래픽에서 프리싱크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프리싱크는 화면이 깨지는 티어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게임이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에 관해서 인텔 부사장인 리사 씨를 만나보죠. 자, 리사 씨. Alright, so for adaptive sync, our priority is going to be really enabling the standard interfaces that are out there now. Because for u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having a proprietary solution. We have a huge install base, and so enabling that for even processor graphics will be our priority even before discrete graphics enabling. So to us, widest impact, widest install base we can have will be the focus for adaptive sync. 자, 그러니까 인텔은 뭐 이름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인텔이 AMD 기술을 쓰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인텔은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여준 거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샘플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젠 11에 장착된 아이스레이크의 모바일 버전으로 TDP가 15W에 불과합니다. 쿨러가 되게 귀엽죠? 인텔은 딱 두 가지만을 시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압축이랑 압축 해제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일한 클럭에서 스카이레이크보다 75% 빨랐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아이스레이크 성능이 뭐 엄청나게 향상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나 SHA 기반이 명령어 추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 유저들은 이 명령어 추가로 인한 어떤 성능 향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자, 또 하나 시연한 게 있는데 바로 철권 7입니다. 확실히 기존 내장 그래픽보다 향상된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프레임이 30대에서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2200G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는 철권 7인데요. 프레임으로 비교하나 연산 성능으로 비교하나 레이븐리지가 조금 더 우위이긴 하지만 대강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또 하나 공개한 게 있는데 바로 외장 그래픽이 네이밍입니다. 인텔은 외장 그래픽을 Xe-라는 브랜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10나노 공정이며 2020년에 먼저 데이터 센터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즉 그 이후는 돼야 소비자용 라인업이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상에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대상이 엔트리, 미드레인지, 고급 사용자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외장 그래픽에 관한 소식이 조금 있는데 이건 추후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발표로 인해서 확정된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첫째, 아이스레이크는 10나노 공정으로 2019년에 나옵니다. 둘째, 14나노 플러스의 10코어 코멜 레이크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인텔 내장 그래픽이 레이븐리지를 따라왔습니다. 이건 모든 라인업에서 동일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AMD 엔트리 라인업이 조금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넷째, 인텔이 외장 그래픽 브랜드는 Xe-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이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내장 그래픽을 저렇게 강화할 줄 몰랐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인텔 아이스레이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019년 3, 4분기 정도에 나올 듯한데 또 존버해야 되나? 일단 젠2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결정합시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